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로잉의 기본이 되는 빛과 음영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을 제가 그릴 건데요. 원이 구가 되는 모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미술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드로잉 할 때는 가장 많이 여러분 아마 미술 시간에 했었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우선 원이 잘 안 그려지시는 분은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 번 이렇게 선 연습을 통해서 원을 그리셔도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2차원적인 평면이죠. 평면 원인데 아이들과 함께 만약에 이 동영상을 보고 하신다면 아이들한테 2차원적인 평면 원이 3차원 입체가 되는 도형에 대한 수학적인 이론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평면 이렇게 원이 있고요. 오늘 저는 빛이 한 이 정도에서 오는 것을 표현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원은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밝기가 형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것입니다. 그죠? 자, 여기 빛이 가장 먼저 닿는 부분을 하이라이트라고 해서 빛의 밝기라고 해서 우리가 번호를 한번 매겨보면 1번 하이라이트가 될 테고요. 자, 그 다음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이 2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3번, 그죠? 그리고 4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여기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반사광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4번이 되고 그 다음에 반사광이 5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보다 더 진한 이제 이쪽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6번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 사물하고 그 다음에 바닥면이 닿는 이 부분이 가장 진한 7번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점 그림자도 여긴 진했지만 점점점 흐려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7번 그리고 여기는 6번, 5번 그리고 2, 3, 4 이렇게 2, 3, 1, 4, 3, 2, 1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림자 색깔도 점점 옅어지겠죠. 제일 진해서 제일 옅어지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반사광입니다. 드로잉에 있어서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해주게 하는 게 바로 반사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물을 그릴 때 반사광을 생각하고 그림자를 적절히 하게 되면 평면의 사물도 다 모두 입체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 여기서 한번 표현을 한번 살짝 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제가 한번 여기서 즉석에서 드로잉 중은 아니지만 A4 용지에다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같이 3번, 2번이 제일 밝다고 했죠, 여러분? 1번, 2번, 그리고 3번만. 한 번만 칠하면 2번은 2번 정도 칠하고 3번은 3번 정도 선이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을 해주라고요. 이 반사광은 여러분들이 램프를 한번 켜놓고요. 물건을 사물을 놓고서 그 빛에 의해서 정말 이 물건이 반사광이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실제 진짜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드로잉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입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사물을 관찰해서 여러분들이 빛의 관계를 보시면 반사광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평면이 점점 입체로 된 느낌 보이시나요? 자, 여기 광이 보이시죠? 바닥 사물과 물체가 닿는 곳에서는 광을 반사시켜서 물체에 의해서 반사시켜서 이렇게 빛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지금 미술 이론 시험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중학교 때인가요? 미술 이론 시험 문제에 항상 이 구가 나오고 반사광이 몇 번째로 박는지에 대한 퀴즈 질문이 꼭 있었어요. 그때 항상 그림자가 제일 진한지 반사광이 제일 보통은 틀리는 오답을 했던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를 이렇게 진하게 해서
하고 오히려 그림자가 흐려서 여기가 이렇게 진하게 돼서 이거를 갖다 반사광이 제일 진하다라고 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난번 한라봉 드로잉 할 때는 제가 반사광을 알려드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입체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반사광을 의식적으로 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입체감 있는 사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반사광을 표현해서 구 연습을 한번 해보는데요.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사비연필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드로잉지에다가 한번 이제 구를 그려서 입체화 시키는 드로잉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텐데요. 먼저 제가 어떻게 해서 이 동그란 2차원적인 원을 입체적인 3차원으로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밑색을 한번 전체적으로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선을 좀 길게 써도 되고 짧게 써도 되고 중요한 건 빛이 이쪽에서 이렇게 투과가 되는 모습을 할 겁니다. 그림자가 이제 될 거고요. 그림자 사물과 여기 만나는 이 부분이 가장 진하고 그림자도 멀리 갈수록 점점점 색이 옅어지겠죠. 그죠? 자, 이제 입체를 만들기 위해서 점점 더 명암을 주고 있습니다. 동그랗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자, 여기 면과 여기 면이 어떻습니까? 색깔이 똑같다 보니까 이 지금 보면은 평면으로 보이게 되죠. 여기는 살짝 입체로 보이게 됐지만 여기는 평면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는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요게 제일 밝겠고요. 그 다음 밝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이렇게 진해질 겁니다. 자, 그 단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 거고요. 점점점 입체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 기초 드로잉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색연필도 좋지만 가능하면 사비연필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비연필을 쓰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기존에 갖고 있는 연필을 사용해도 되는데 사비연필을 제가 쓰라고 하는 이유는 그 기존에 있는 일반적인 연필로는 이렇게 진하게 되는 강도가
사비연필만큼 다양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비연필로 여러분들이 이 기초 드로잉 관련해서 명암을 내는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연필 하나만으로도 색의 농도로 해서 얼마나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지 알게 되거든요. 제가 한번 연필 관련해서 드로잉 도구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연필로 갖고 할 때 일반 연필도 좋지만 이렇게 드로잉 기초가 되는 것들을 연습할 때는 사비연필 정도 한 자루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서 연습을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우개도 사실 있어서 이렇게 옆에 가장자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잘 안 된 부분들을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오늘 제가 지금 지우개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하겠는데 합니다만,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또 주변 색깔하고 같이 색 농도를 같이 해서 자, 어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점점 평면이었던 원이 입체적으로 변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자, 이렇게 사비연필을 이용을 하셔서 보시면 제일 밝은 것서부터 점점 이렇게 하시는 걸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단계가 보이시죠? 점점점 밝은 거에서 이렇게 진하게 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연필로 한번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 하시면 갖고 있는 연필로 한번 표현을 해보시고요. 가능하다면 사비연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연필 하나로도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색의 깊이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드로잉 실력도 같이 업되시고 그 다음에 드로잉 테라피도 즐기셨길 바랍니다.